자, 11번 문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인체의 안정성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운동역학에서는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죠. 왜냐면은 신체가 안정적일 경우나 내지는 불안정적일 경우에 어떤 경우에 운동의 어떤 효과라든가 작용이 달라지게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자, 인체의 안정성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안정성에 관련이 가장 적은 게 뭐냐? 자, 무게중심의 높이가 안정성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게중심이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성이 좋아지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무릎을 구부려서 무게중심을 낮추게 되면 안정성이 좋아지고, 올라가면 안정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관련성이 있네요, 이거는.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근력이 좋아요. 근육의 힘이죠. 근력이 좋은 사람이 안정성이 좋으냐 나쁘냐 얘기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극히 소량이지만 근력이 더 있는 사람이 안정성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관련성은 좀 먼 것 같아요. 기저면의 크기. 자, 기저면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두 발을 모으고 서 있을 때랑 두 발을 벌리고 서 있을 때랑 기본적으로 안정성의 차이가 있겠죠. 자, 두 발을 모이고 있을 때는, 기저면이 좁기 때문에 약간 사람이 옆에서 밀게 되면 흔들리는데, 다리를 좀 벌리게 되면 기저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옆에서 밀어도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죠. 안정성하고 관련성이 있죠. 이거는 분명히. 자, 마찰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음판 위에 서 있을 때랑 기본적으로 이런 마루바닥이라든가 일반적인 어떤 그 흙 위에 서 있을 때랑은 분명히 이 안정성이 다르겠죠. 그래서 마찰력도 관련성이 크죠. 이제 그러면 안정성과 관련성이 좀 적다라고 하는 거는 근력이 되겠죠. 근육의 힘이 세거나 근력이 뭐 많거나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안정성은 좀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죠. 그래서 관련성이 적은 거는 나번이 되겠습니다. 찾을 수 있겠죠.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하고 변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자, 거리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다. 내가 여기 있다가 어떤 물체가 기준점이 있을 때 그 기준점으로부터 물체나 인체가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 있구나. 그 떨어져 있는데 그 물체가 이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던 간에 그 물체가 이게 이동했던 궤적을 거리라고 하겠구나. 근데 이제 변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위치가 변했다는 거죠. 위치가 변했다는 거는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어찌됐건 간에 처음에 출발점이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위치가 저쪽으로 변했구나. 그럼 그것만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점을 대상으로 해서 위치에 변한 것만 보겠다라는 게 변이고, 거리는 총 이동 궤적까지도 다 보는 거예요. 제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걸 전부 다 보겠다는 게 거리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distance라고도 하고, 변이를 displacement, 즉 위치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 좀 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운동역학 같은 경우에는 물체나 인체가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거리와 바른 것은 이라고 했죠. 거리와 변이는 똑같이 스칼라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기만을 나타내는 양을 스칼라라고 합니다. 크기만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 있다가 거리가 얼만큼 떨어졌을까를 봤을 경우,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100m를 쭉 이동합니다. 100m로 이동하게 되면 100m라고 하는 크기가 있죠. 그 크기가 있죠. 바로 이 크기만을 나타내는 거를 일반적으로 스칼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위라는 거는 위치가 변했다라는 거는요. 이 위치가 어느 쪽이라든지 방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 방향이든 왼쪽 방향이든 분명히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똑같이 스칼라 양은 아니다. 왜? 방향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벡터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크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부터 100m를 왼쪽 방향으로만 정확하게 100을 찍게 되면 그냥 거리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것도 일종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스칼라라고 볼 수는 없어요. 400m 곡선 트랙을 달린다고 합니다. 400m 이제 곡선 트랙을 달린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400m가 이제 경기장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출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선이 있어서 400m 곡선 트랙을 이렇게 달립니다. 달릴 경우
거리는 예를 들어 쭉 달려서 이렇게 달려서 여기까지 다시 돌아왔죠. 돌아오게 되면 거리는 얼마입니까? 즉 크기는 분명히 있어요. 400m라고 하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왔습니다. 경기장을. 변이는 어떻게 될까? 위치가 변했죠. 위치는 처음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대로 자기 위치로 돌아왔죠. 위치의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았죠. 그래서 변이는 0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400m 곡선 트랙을 달릴 경우 거리와 변이가 모두 400m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거리는 이동했던 궤적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400m가 되는데,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원위치에 왔죠. 위치가 변하지 않았어요. 위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이는, 크기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리가 벡터량이다. 거리는 크기만 나타나기 때문에 스칼라라고 얘기를 하고, 변이는 거기다가 위치, 방향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벡터량이라고. 기본적으로 크기는 다 가지고 있죠. 어떤 물체나 위치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데 운동했을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방향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오로지 이렇게 이동했던 궤적만을 알고자 하는 거는 거리. 그래서 이걸 스칼라량이라고 하고, 얘가 위치죠. 방향이죠.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서 방향을 가지고 개념이 들어가는 개념을 변이라고 하는데, 변이는 어떠죠? 위치에 변이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0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변이는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자, 거리는 단지 크기만을 가지고 있다. 맞죠? 거리라는 거는 이제 디스턴스라고 해서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100m를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100m 크기만을 가지고 있고, 변이는 위치가 변했다는 거죠. 위치가 변했다는 건 분명히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다. 바른 설명은 라본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건 이제 기본 우리가 운동역학을 공부할 때 거리하고 변이의 개념이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속력하고 속도의 개념하고도 이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떨어졌다. 그냥 떨어진 거예요. 얼마큼.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떨어진 거예요. 근데 변이 그러면 떨어지긴 떨어졌는지 아니면 뭔가 다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왼쪽으로 갔는지 동쪽으로 갔는지, 아니면 이게 다시 돌아와서 나랑 같이 있는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는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하고 변이는 이런 어떤 방향의 요소가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집니다.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